이날 손흥민의 연결고리 역할은 아주 잘 수행됐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 개인의 폼 자체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군요. 다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역습의 선봉장인 손흥민을 이런 역할로 쓰는 게 맞냐?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3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여기에서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 이날 토트넘은 평소에 3-4-3 그대로 나왔는데요. 손흥민의 위치도 평소대로 좌측 윙어 내지는 공미 자리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비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수비 시에는 이렇게 5-4-1의 좌측 윙어 자리로 내려가게 됐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딱히 논란이 될 게 없어 보이죠? 그럼 왜 문제가 되고 있냐? 바로 공격 시에 손흥민의 위치가 좌측 공격수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손흥민의 히트맵과 터치맵인데요. 솔직히 이거 손흥민이라는 거 떼놓고 자료로만 보면 절대 윙어나 공격수의 것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공격 시에 가끔씩은 측면 지역으로 침투를 하기도 하는 중앙 미드필더네 정도라고 판단하겠죠. 이 점은 패스맵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손흥민의 위치가 케인, 히샬리송, 페리시치보다 아래인 건 물론이고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인 벤탄쿠르하고 거기서 거기죠. 제가 토트넘 경기를 분석할 때 볼이 좌측에서 돌면 손흥민이 내려오는 빈도가 높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날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우측에서 볼이 도는 빈도가 높았어요. 우측에 배치된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손흥민의 위치가 이 정도로 낮다. 이거는 지금까지와 전술상 손흥민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랐냐? 기존의 토트넘이 우측에서 전개할 때의 모습은 이랬죠. 여기에서 히샬리송과 쿨루셰비 나왔을 때 약간 달라지기도 했는데 히샬리송이 나왔을 땐 이랬어요.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처럼 위치하면서 히샬리송이 그보다 약간 아래에서 마치 공미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손흥민의 위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중앙에서 침투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 지난 마르세유전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왔었죠. 비록 이날도 엄청나게 밀리는 경기이긴 했지만 이 컨셉 덕분에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이 잘 활용될 수가 있었고 덕분에 상대 수비수를 퇴장시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거는 손흥민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 경기의 패스맵을 봐도 손흥민의 위치가 거의 케인하고 동일한 수준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히샬리송이 벤탄쿠르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손흥민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반대로 히샬리송은 보다 높이 올라갔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렇습니다. 볼이 우측에서 돌더라도 이번엔 손흥민을 최전방이 아니라 공미 자리로 내려서 침투보다는 연계 작업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히샬리송은 이전만큼은 내려올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케인과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됐죠. 중앙으로 내려오는 빈도가 적어지는 대신에 측면으로 빠지는 빈도가 높아져서 에메르송 대신에 측면을 맞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쿨루셰비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상이 아니었다면 오늘 선발은 쿨루셰비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게 손흥민의 터치맵이 이날 이렇게 나온 이유입니다. 즉 콘테 감독은 오늘 케인이나 히샬리송이 내려와서 연계하는 것보다 손흥민이 내려와서 연계를 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다. 혹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놓는 것보다 케인과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놓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그렇게 판단을 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아스날의 수비수들을 케인과 히샬리송이 피지컬로 누를 수 있다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흥민이 중간에서 일단 볼을 여기까지 연결시킨 다음에 얘네가 상대 수비수와의 1대1을 이겨내서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버텨낸 다음에 이후에 침투하는 손흥민한테 넘긴다. 뭐 그런 식의 그림을 기대한 것 같아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그런 컨셉이 잘 나왔는데요. 지금은 에메르송이 공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보시면 손흥민이 중앙 지역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반면 벤탄쿠르는 한 칸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얘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자카하고 파티가 각각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기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에메르송이 어떻게 했냐? 그냥 측면 전방 쪽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두 명이 여기에 있겠죠. 목적지는 보다 측면에 있던 히샬리송이었는데요. 진첸코와의 경합이 벌어졌지만 이걸 버티고서 케인한테 톡하고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케인도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있었음에도 이걸 벤탄쿠르한테 넘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등을 지고 버티는 플레이로 아스날의 수비를 한 차례 이겨낸 셈이죠. 볼을 받은 벤탄쿠르는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손흥민한테 넘겼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이 이걸 직접 전방으로 운반하기엔 무리가 좀 있어 보이죠. 일단 풀백인 화이트도 있고 살리바나 파티도 금방 붙을 수가 있는 위치예요. 하지만 풀백인 화이트가 지금 손흥민을 막으러 여기에 있다? 자연스럽게 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페리시치한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냅다 이거를 페리시치 앞쪽으로 찔러줬어요.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위치가 조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침투를 하면서 뚫기는 어려웠지만 팀에서 맡긴 그 연결고리 역할은 아주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페리시치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전개였죠. 그리고 이 컨셉이 가장 잘 발현된 게 사실은 득점 장면이었어요. 토트넘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그래도 손흥민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5백에 중미 둘까지 죄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전방엔 케인과 히샬리송만 남아있겠죠? 여기에서 손흥민은 케인한테 볼을 넘겼습니다. 보시면 손흥민보다 앞에 파티가 있는데 원래라면 얘가 역습의 방어선 역할, 그러니까 손흥민으로부터 나가는 패스를 지연시키거나 끊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그 수비 행위가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넘기면서 그걸 무력화시켰어요.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볼을 받은 케인, 그 뒤에서 살리바가 아주 타이트하게 달라붙고 있는데요. 이 볼을 받자마자 바로 다시 이렇게 손흥민한테 넘기면서 공격권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원터치로 넘겼기 때문에 살리바 입장에선 이걸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다만 볼이 가는 위치를 봤을 때 파티가 손흥민보다 가깝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손흥민이 팍 하고 치고 나가면서 이 속도 경쟁을 이겨냈습니다. 파티는 이날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하나였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손흥민의 저지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었죠. 이러니까 본래라면 히샬리송을 잡고 있어야 할 마갈량이스가 중앙으로 좁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살리바나 화이트가 이 침투를 막기엔 조금 힘든 위치에 있으니까 마갈량이스가 최소한 그들이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진 지연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 자연스럽게 히샬리송 쪽은 완전히 비게 되겠죠. 손흥민이 충분히 마갈량이스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렇게 히샬리송한테 넘겼는데요. 약간 아쉬웠던 것은 그 패스가 살짝 길었단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바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이렇게 측면으로 넓게 빠지게 됐습니다. 아스날 수비진의 발이 느린 편도 아니기 때문에 재빠르게 일정 수준의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크로스를 막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생겼는데요. 히샬리송의 움직임을 막으려다가 마갈량이스가 다리를 걸어버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주게 됐습니다. 여기에서의 PK를 케인이 득점하면서 승부를 일시적으로나마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이날 손흥민의 연결고리 역할은 아주 잘 수행됐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 개인의 폼 자체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군요. 다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역습의 선봉장인 손흥민을 이런 역할로 쓰는 게 맞냐? 그러한 논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판단을 내릴 순 없고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